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미래지향적이고 도전적인 경영을 통해 삼성을 세계적인 초인류 기업으로 잘 해봐야 1.56까지는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인류는 절대, 내 말에 절대라는 용어를 여간해서 잘 안 써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안 변하면. 옛날 10년하고 달라서 앞으로 21세기의 10년은 굉장히 빠르게 온다고 보. 잘하는 사람은 더 잘하게끔 발탁을 하고 못하는 사람은 과감하게 누르고. 한국 재계를 대표하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5일 서울 일원동 삼성병원에서 별세했습니다. 향년 78세의 나이인데요. 지난 2014년 5월 급성 심경경색증으로 서울 이태원 자택에서 쓰러진 뒤 6년 5개월 만입니다. 삼성은 이날 이건희 회장의 사망 소식을 알리며 고인과 유가족의 뜻에 따라 장례는 간소하게 가족장으로 치르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인수인계가 다 끝난 걸까요? 모든 승계 절차가 다 마무리되며 죽어도 이승을 못 떠나던 이 회장이 마침내 진짜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그의 마지막 운명마저 돈을 위해 미뤄야 했던 삶이 참 기구하게까지 느껴지는데요. 타인의 죽음을 이렇게 평가하는 저로서도 모질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짚고 넘어가야 하니까요. 우선 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빕니다. 그가 삼성이라는 대기업의 총수로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기에 공과 사는 구분해서 그를 평가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파란만장했던 75년의 삼성 황태자의 삶,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25일 발표된 이 회장 별세 소식이 묘하게 절묘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시기적으로 기막힌 타이밍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습니다. 물론 이건 가상의 시나리오일 뿐 확인된 바 없는 내용임을 밝힙니다. 이번 주 10월 26일에서 30일까지 법원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이 제기되는데요. 이번 이 회장 별세로 재판이 변경될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지난 1월 17일 이후 283일 만에 열리는 국정농단 파기환송 재판인데요. 앞서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일부 정준영 부장판사는 첫 공판기일에서 기업 총수의 비리행위도 감시할 수 있는 철저한 준법 감시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했는데요. 또 정 부장판사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적 운영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법원, 특검, 이 부회장 측이 한 명씩 추천한 3인으로 구성된 전문심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실태를 평가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특검은 지난 2월 정 부장판사는 특검이 제시한 가중 요소는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감경 요소에 해당하지도 않는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서만 양형심리를 진행한다며 이를 근거로 이 부회장 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예단을 분명하게 드러냈다고 주장하며 기피 신청을 내 재판 진행이 중단됐습니다. 지난 4월 서울고법 형사 3부는 기피 신청을 기각했고 이에 불복한 특검은 대법원에 재항소했는데요.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달 18일 특검이 낸 기피 신청을 최종 기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친의 부고가 국민적 동정심으로 작용돼 재판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의도를 가지고 이번 건이 진행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건데요. 사실 말도 안 되는 소설을 쓰고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물론 저의 상상의 나래지만 말이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별세에 25일 보수 야권은 고인의 생전의 업적을 기리며 일제히 애도의 뜻을 표했는데요. 너도 나도 그를 칭송하기 바빴습니다. 국힘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경제의 거목 이건희 회장의 명복을 빈다는 제목의 서명 입장문을 통해 가족 빼고 모든 것을 바꾸자는 파격의 메시지로
삼성을 세계 1등 기업으로 이끈 혁신의 리더 이건희 회장이 별세하셨다. 삼성과 함께 대한민국의 위상까지 세계 속에 우뚝 세운 이건희 회장의 기업사를 후대가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고인은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반도체, 휴대폰, 가전으로 삼성을 세계 1등 기업으로 일궜고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 성장을 견인하면서 우리 경제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신 분이라며 한국 경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쓰신 기업가의 죽음을 애도하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는데요. 하태경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건희 회장은 대한민국 국위 선양의 1등 공신이라며 전 세계 어딜 가도 볼 수 있는 삼성 간판, 메이드 인 코리아가 세계 인류가 되도록 이끈 경제의 거목, 세계 속의 한국인의 자부심을 드높인 1등 공신, 대한민국의 오늘은 이건희 회장 당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물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빠지지 않았는데요. 그는 입장문을 내 이건희 회장은 불모지 대한민국에서 기업가 정신으로 도전하여 삼성전자라는 글로벌 리더 기업을 우뚝 세워냈다며 고인의 선지자적 감각 그리고 도전과 혁신의 정신은 우리 모두가 본받아 4차 산업혁명과 새로운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귀감으로 삼아야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보수 야당들의 한결같은 이건희 회장을 위한 추모를 해 할 말을 잃었는데요. 맹목적적인 칭찬과 칭송, 심지어 위인전을 쓰는 그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돈의 무서움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말하며 고인을 추모했는데요. 그러나 그는 동시에 명함이 교차했던 고인의 생전 활동을 짚으며 새로운 삼성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는 당부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신경영, 창조경영, 인재경영, 고인께서는 고비마다 혁신의 리더십으로 변화를 이끄셨다며 그 결과 삼성은 가전, 반도체, 휴대폰 등 세계적 기업으로 도약했다고 평가했는데요. 이 대표는 생각 좀 하며 세상을 보자 같은 고인의 여러 말씀은 활기있고 창의적인 기업 문화를 만들었다며 우리 사회에도 성찰의 고민을 던져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대표는 그러나 고인은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강화하고 노조를 불인정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며 불투명한 지배구조, 조세 포탈, 정경 유착 같은 그늘도 남겼다고 지적했는데요. 이 대표는 고인의 혁신적 리더십과 불굴의 도전 정신은 어느 시대 어느 분야든 본받아야 마땅하다면서도 삼성은 과거의 잘못된 고리를 끊고 새롭게 태어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표는 고인의 빛과 그림자를 차분히 생각하며 삼가 명복을 빈다고 조의를 표했는데요. 이낙연 대표는 공인이며 정치인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가장 올바르게 할 수 있는 추모의 글을 남겼습니다. 이래서 이낙연 하는 거죠. 누구나 과오가 존재합니다. 죽음이 그의 잘못을 덮을 수는 없는 거죠. 적어도 눈치 보지 말고 할 말은 할 줄 아는 정치인이 됩시다. 국힘당 주호영, 하태경, 유승민, 그리고 국민당 안철수, 당신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끝으로 광주 무릎 사과, 공정경제 3법 추진 등 광폭 행보를 보여온 김종인 국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올해 안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에 대해 사과할 의향을 밝혔는데요. 당내 친박계를 정리하고 넘어가겠다는 의도로 비춰질 수 있어 특히 개파색이 뚜렷한 중진들에 미치는 파장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건 김 위원장의 노림수가 숨겨져 있는 듯한데요. 판을 뒤집고 속가내겠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자신의 대선 도전에 반대하게 될 세력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건데요. 고의적으로 당내 분란을 일으켜 정리할 건 하고 넘어가자는 거죠. 물론 이게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추호 김종인 선생의 대통령 되기 프로젝트 제2단계가 시작됐습니다. 야당을 하면서 여당에 대한 공격들을 많이 하잖아요. 여당이 뭘 잘못했다. 그러면은 자기네가 여당이 되면은 그걸 다 시정을 해 나가잖아요. 근데 못된 거는 그대로 다 따라서 한단 말이에요. 왜 나라가 발전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정부가 들어서서 제일 지금 문제가 된 게 뭐냐면은 참 선거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권력을 잡은 정권인데 이 사람들이 기본적인 민주 질서를 갖다가 파괴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야 말이야.